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우입니다. 보드게임 콘 행사 특집으로 구매 가이드를 준비해봤는데요. 구매 가이드 차트를 보시면 이게 좀 보셔야 될 게 평소 같으면 여기가 쉬움, 보통, 어려움 이렇게 난이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콘에서 출시되는 게임들이 난이도가 패밀리 웨이트 정도의 난이도다 보니까 아주 쉽고 그 다음에 중간이 쉽고 이 정도쯤 가야 보통 난이도라는 것을 알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게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예, 첫 번째 게임 비버크릭입니다. 자, 비버크릭 현재 히트게임즈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받고 있어요, 특가로.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일 겁니다. 아마 12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빨리 봐주셔야 되고, 지금 저희 영상 우주TV에 즐겨보기 영상 나와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은 어떤 게임인지 알 수 있고, 젠가 덱스터리티 류의 게임이다 보니 레이팅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이 게임의 포인트는 쌓는 게임이에요. 기버말이 있고 그 다음에 통나무가 있는데 요것을 쌓아나가는데 게임 패키지를 뒤집어 보면 여기 중간 스테이지에서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주사위가 있어서 이 주사위를 던져서 몇 개의 통나무와 몇 개의 비버를 이용해서 쌓아나가는 게 결정되고, 그리고 게임에서 정말 재밌는 게 여기 보면 멋있어. 주사위 중에 한쪽 주사위는 이렇게 몇 개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지가 그려져 있고, 한쪽 주사위는 약간 페널티 같은 난이도가 설정되어 있는 주사위인데 요거 핵심이 미쳤어. 이거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해야 돼.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래서 이거 나왔는데 얘랑 이렇게 3개짜리 걸렸다 이러면 이 장난 아닌 겁니다. 3개를 어떻게 이용해. 그래서 게임의 목표는 각자 시작할 때 이 통나무를 나눠 갖고 시작하는데, 이 통나무를 먼저 다 사용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고요. 당연하지만 이런 게임 자체가 하다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은 페널티로 내가 뭘 먹는 게 아니고 무너뜨리는 사람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통나무 타일 하나씩 버리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우선 귀엽고요. 막 공간을 넓게 차지하지 않고 보드 위에서 높게 쌓아가는 게임이다 보니까 카페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무너졌다고 해서 막 나무처럼 우르르 소리 나고 이러지도 않다 보니 이게 이제 종이 타일이거든요. 미풀은 목재지만 이 통나무는 종이 타일이다 보니까 쓰러지더라도 소음이 크게 나지 않는다는 점, 이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비버크릭이 22,000원에 히트게임즈에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이들과 같이 즐길 만한 게임, 그 다음에 어른들하고도 남녀노소 같이 즐길 수 있는 파티 게임 원하시면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리얼리입니다. 자, 리얼리는 행복한 바오바바에서 이제 출시된다고 공개가 된 게임인데요. 보시면은 텔레파시류의 게임입니다. 게임은 이제 상대의 취향을 알아야 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조금 친한 사이에 즐기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족들, 여기도 써있죠. 오래된 친구나 연인,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즐겨도 재밌을 것 같은 게임입니다. 2명에서 8명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보시면 주제 카드가 있어요. 이 주제 카드를 5장을 펼치는데, 이 5장에 펼쳐진 주제 카드를 보고 순위를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가면서 순례를 받게 되는데, 제가 5장을 펼쳤어요. 제가 5장을 버킷리스트 만들기, 아이돌 그룹, 넷플릭스, 디너쇼, 불닭볶음면. 그러면은 이 중에서 순위가 얘는 이걸 제일 좋아하겠지. 지금 아이돌 그룹을 많이 찝었는데 이거 1, 2 이런 식으로 카드 배치를 하는데, 이게 지금 한 플레이어가 가져가는 카드들입니다. 여기 이렇게가. 그 다음에 순위 카드를 여기다가 뒤집어서 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면 내가 플레이어가 놓은 걸 보고 반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뒤집어서 5장을 다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중 카드가 이건 확실해라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다라는 것에 놓는 건데, 이거는 그냥 추가점 해서 맞추면은 추가 1점을 더 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공개를 해서 맞추면은 순위를 정확하게 맞추면은 1점, 그 다음에 이건 확실해도 맞추면 1점에서 점수 카드가 또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점수, 이것도 카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맞추면은 점수 카드로 제공해서 게임 끝났을 때 이제 점수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인데, 굉장히 심플한 게임이죠, 이런 거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들하고 즐기냐에 따라서 얘기하면서 넌 이게 1순위라고? 지금 이게 3순위라고?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맛도 있고, 서로 상대방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류의 게임이죠. 그래서 리얼리가 28,000원. 요게 지금 사이트에서 28,000원인데 아마 현장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공개가 되진 않았어요. 어쨌건 사이트 자체에서 출시된 가격은 28,000원인데 요거보다 좀 더 저렴하게 판매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두둥. 예, 다음은 피카마우스입니다. 이 피카마우스는 아직 그 팝콘 에듀 사이트에서 뜨진 않았어요. 이번에 내일 열릴 그 보드게임콘 행사장에서 먼저 공개가 된다고 해서 지금 페이지는 없고, 요렇게 긱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게임 패키지가 구성품이에요. 그래서 게임 패키지를 열고 조립을 약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요소가 있고, 이 뚜껑을 여기다가 이렇게 덮으면은 이렇게 덮으면은 이 틈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틈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건데, 위에 여기 이쪽에 전등을 놓습니다. 전등을 놓고 딸깍 키면은, 왜냐면 뚜껑을 닫으면 안에가 어둡잖아요. 그래서 안에가 안 보이는데 여기다가 놓고 등을 키면은 이 내부가 보입니다. 그럼 이 내부에다가 뭘 하냐면, 여기 구멍이 원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형에다가 이 목재 토큰을 놔요. 목재 토큰을 두루룩 넣는 난이도별로 달라요. 몇 개를 넣을지, 그 다음에 빨간색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냥 색깔별로 어떤 색이 들어가는지는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 놓으면은 이 4곳의 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에 어떤 토큰이
올라갔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전등을 켠다고 했잖아요. 전등을 켜는데 이게 여기 있다. 전등을 켜는데 이게 타이머가 자동적으로 센서가 돼 있어서 30초인가 딱 지나면 이게 불이 꺼져요. 1분인가 30초인가 하고 딱 꺼지는데 그럼 그 사이에 기억을 해서 이 문제 보드가 있는데 이 문제 보드도 난이도에 맞게끔 4개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어떤 방에 어떤 토큰이 있었느냐, 아니면은 지금 이 방에 놓여진 토큰들을 다 기억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 혹은 이 토큰과 이 토큰이 같이 있었느냐, 이런 걸 기억해서, 이런 걸 이용해서 같이 협력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플레이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거 이랬던 것 같은데 이 방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배치를 해서 맞으면은 그걸로 여기다가 점수를 1점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총 1, 2, 3, 4 4번의 라운드를 거쳐서 다 문제가 4개거든요. 그래서 16점, 4라운드에 4문제니까 16점 만점의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게 아이들 게임이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랑 실제로 게임을 즐겼을 때랑의 그 몰입감이 확실히 달라요. 왜냐면 이 불이 켜서 여기 있고 위에다가 놓고 불을 켜서 이 틈새로 봤을 때 그 뭔가 진짜로 이렇게 훔쳐다보는 그 기분이 우선 몰입감이 좋고요. 그리고 이게 토큰이 보면 앞뒷면이 달라요. 그림이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요거 있죠. 주사위가 1인데 1면이 있고 6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딸기 같은 경우도 딸기가 온전한 딸기가 있고 살짝 베어 물은 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딸기는 딸기인데 이게 물었었나 먹었었나 안 먹었었나 막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같이 맞추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문제도 랜덤으로 이 보드가 4개지만 계속 이 문제 4개의 이 토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놓는 토큰들에 따라서 집에 빨간색 지역이면은 여기 침실인가? 침실 지역에 있는 것들을 기억해라.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이거, 그러니까 어떤 토큰들이 조합에 대해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같이 있으면은 뭐 체크 토큰, 여기 체크 토큰을 놓고 아니다 그럼 X 토큰으로 뒤집어서 놓고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게임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몰입감 있고 정말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뭐 어른들, 성인들끼리, 커플들끼리 저는 즐겨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4명까지 즐기는 게임이라서, 왜냐면 이렇게 사면으로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2명 정도 즐기는 게 오히려 좀 더 몰입감이 이쪽 서로 사이드로 봐주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즐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게임이 지금 팝콘에서 특가로 가격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9,800원에 출시가 됐으니까 아마 행사장에서 여러분들이 체험까지 할 수 있으면 체험을 직접 해보시고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쿼리도 팩맨입니다. 이 게임 출시가 됐어요. 쿼리도 팩맨은 코북에서 출시되는 게임인데 아직 페이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에서 보는데 쿼리도 게임 아실 거예요. 그 쿼리도 게임을 기본적으로 즐길 수 있는데 테마가 팩맨입니다. 우리 세대 알 거야 아마 이 팩맨, 이게 뭐 움직이면서 이것들 먹는 거. 그래서 이거 다 먹으면 팩맨이 갑자기 변신해가지고 이 고스트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팩맨 진짜 클래식 게임인데 이걸 테마로 만드는 아주 찰떡입니다. 그래서 쿼리도 테마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게 유령 서로 나눠가지고 이쪽 말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말을 놓고 상대편 진영으로 먼저 이동을 하면 승리하는 그런 추상 전략 게임인데 그 모드로도 즐길 수 있고 이 팩맨 버전용으로도 즐길 수 있는데 비대칭으로 게임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은 팩맨이 돼서 이거 구슬을 다 먼저 먹어야 되고 나머지는 이 고스트 말을 이동을 하는데 고스트가 기본적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해요. 그리고 팩맨은 2칸씩 이동을 하고요. 그런데 이 고스트가 직선 좌우, 그러니까 고스트가 보고 있는 방향에 팩맨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2칸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광분 모드라고 해서. 그래서 일로 가면은 뭐 얘가 2칸으로 와서 잡히는 거죠. 그래서 고스트는 팩맨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때마다 이 체력 칩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고스트는 팩맨을 3번 잡아야 되고, 그런 비대칭으로 진행되는 게임인데, 그래서 이 블럭들, 쿼리도 블럭을 잘 이용해서 즐기면 재밌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색감도 너무 좋고 블럭 보드판 자체가 진짜 묵직한 원목으로 돼 있어서 게임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쿼리도가 없었다 그런 분들은 아예 이걸로 구매하시면은 이렇게 2가지 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쿼리도 버전이다 보니까 이걸로 추천드려봅니다. 이상 쿼리도 팩맨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다음은 레벨 10. 여러분 보이시나요? 요게 가격이 공개가 됐잖아요. 우선 이렇게 밑에 10,000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레벨 10도 아직 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보드게임 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레벨 10은 우선 협력 게임이에요. 옛날에 나왔던 원작 게임이 이런 디자인으로 나왔던 겁니다. 오키도키라는 게임이었는데 요게 레벨을 클리어해 나간다는 게임으로 이렇게 리테마가 되었는데 이렇게 디자인이 됐어요. 그래서 각 5개의 스테이지가 있는데 이거를 노름차순으로 해서 10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까지 다 내려놓으면 승리하는 게임인데, 게임 방식이 그냥 오름차순으로 놓으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싶겠지만 우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줄을 모두 다 클리어해야 옆에다가 놓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선은 이곳에 0카드들을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합니다. 0은 어떻게 보면 초기화하는 카드예요. 오름차순인데 0을 놓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잖아요. 근데 0카드가 2장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장의 0카드를 이곳에다가 놓고 여기서부터 배치를 해나가는데, 왼쪽에다가 배치한다고 무조건 2를 놓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0으로 여기다가 놓고 초기화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게임에서 재미난 메커니즘 중에 하나는 각 줄마다, 그러니까 스테이지마다 0카드를 한 번은 무조건 써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는 2를 놨고
7을 놨지만 0을 여기다가 쓴 거예요. 처음이니까 아까워서 0을 쓰고 싶지 않겠지만 뭐 무조건 쓰긴 써야 되니까 이걸 놓고 그다음에 3, 2를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레벨 1은 클리어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레벨 2 스테이지로 여기다가 놓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숫자보다 높은 걸 놔야 돼요. 2를 놨고 여기다 놨네요. 0을. 왜냐면 7이 너무 높게 놨으니까 0을 놓고 여기는 3 놓고 오름차는 4 놓고 그 다음에 이쪽은 3 놓고 이렇게 되면 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서 또 여기는 3 놓고 3 놓고 5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 초기화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세로열에 한 번은 0을 써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 왜냐면 이제 두 개니까 총 10개잖아요. 10개의 스테이지에 0이 하나씩은 다 들어가게 된 게임이에요. 그래서 다 놓게 되면은 당당 놓은 것마다 1점씩 해서 50점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카드 중에 이렇게 퍼즐 카드가 있어요. 요거는 난이도를 조금 낮춰주는 효과인데 이 퍼즐을 원하는 대로 내가 처음이다 그러면 한두 장 넣고 시작해도 되고 너무 어렵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3장 다 넣어도 되는데 단점은 이제 요게 게임 끝났을 때 100점 만점으로 끝나거든요. 협력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데 퍼즐 카드를 넣고 게임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점수가 하락이 돼요. 그러니까 만점이 100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 간단한 게임인데 너무 괜찮아요. 특히 커플 게임 뭐 1에서 5인까지 솔플로도 물론 가능합니다. 솔플도 가능하지만 베스트가 2라고 적혀있는 만큼 커플로 하면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손에 없는 카드는 네가 있니? 물어보고 당연하지만 협력인데 나 숫자 뭐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줄은 내가 놓게 빨간색 줄은 내가 놓게 보라색 줄은 너가 놓을 수 있니? 이 정도의 소통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 카드 데코 카드 한 장 리필 받고 카드 데코 리필 받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난 여기 없어 난 빨간색이 없어 나는 뭐 보라색이 많아 이런 정도로 소통을 해서 서로 협력을 잘 해나가야 되는 텔레파시 게임이에요. 게임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휴대성도 좋다 보니까 커플끼리 놀러 갈 때 하나 챙기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게임입니다. 이상 레벨 10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열라면입니다. 여러분 놀라시죠? 이거 지금 여러분 라면 농가입니다. 제가 뭐 그래픽 실수한 거 아니에요? 열라면 이 패키지에 담긴 게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게임 페이지가 열리진 않았고 루카이님께서 보드라이프에 올려주신 그 아스모디 행사 그 콘 행사 신작 보기 광고를 올려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요렇게 나온다. 여기서 지금 리스트에는 없지만 이 뷔페 마스터라는 것도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짤막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카드 뽑아가지고 블럭을 쌓는 뷔페 마스터 게임도 나온다고 하고요. 17,900원. 요거는 짤막으로 그리고 보드게임콘에서 한정 수량 선입고가 된 게임이다 보니까 나중에 또 저희가 자세하게 소개할 그 시간이 있겠죠? 자 요겁니다. 열라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라면 패키지 열면은 진짜 이렇게 라면 재료가 있고 토큰들이 있고 주사위를 던져서 즐기는 게임인데 가격은 13,900원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이냐면은 그 예전에 진라면 버전이 먼저 나왔잖아요. 뚝이랑 실제로 콜라보를 해서 나온 게임인데 레시피 카드가 다 떨어질 때까지 재료를 모아서 라면을 먼저 만드는 게임이에요. 라면의 이 레시피 카드에 보면 점수가 적혀 있고 재료가 총 8종류구나. 녹색은 순한 재료, 그 다음에 빨간색은 매운맛 재료가 있겠죠? 그리고 위에 보면은 여기가 2라고 적혀있고 여기는 3이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위 면이 녹색이 2개 나오면은 여기서 토큰을 가져갈 수 있고 녹색 면이 3개가 나오면은 여기 좀 귀한 재료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내가 원하는 재료를 가져와서 이 3장의 그 레시피 카드가 펼쳐지는데 거기서 남들보다 빠르게 선착순을 가져와서 점수를 먹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주사위를 3번까지 리롤이 가능해요. 근데 던지고 5개 중에 난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럼 그건 킵을 할 수도 있고 물론 킵을 했던 것을 나중에 다시 후반 가서 다시 재던지 모두 다 재굴림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 게임의 재밌는 거는 여기 빨간색 이 불그림이 있어요. 열라면이다 보니까 이게 불그림이 2개가 나오면 개인마다 이 열 관리 카드를 갖고 있는데 이게 2칸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 말고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불 2개가 나오면 나머지 사람들이 불이 2칸이 올라갑니다. 한 칸씩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게임 끝났을 때 레시피 카드에는 플러스 승점이 적혀있지만 열이 올라가면은 매운맛이 올라가면 벌점이 되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적당히 매운맛이면 5점을 추가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라면 매운맛 정도는 어느 정도 있어야지 너무 순하면 또 마이너스고 딱 이 중간 정도까지 가면 플러스 5점을 주고 그렇다고 너무 매워지면은 마이너스가 너무 초과해버린 이 밸런스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열불납 표시가 5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끝까지 여기 0에 있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다 끝까지 게이지가 차버려서 그냥 마지막에 20점을 그냥 엿을 매겨버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 반대로 이제 선풍기 주사위가 내가 나왔다 그러면은 내 열 토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2개가 1개 나왔다고 무조건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2개가 나와야 2칸을 낼 수 있고요. 반대로 이 토큰이 5개가 다 나왔다 그러면 한 번에 0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막 재료를 가져오다가 누가 불 지르면 막 선풍기로 끄기도 해야 되고 하는 약간 파티 요소도 있는데 주사위가 아무래도 나와야 재료를 가져가다 보니까 나는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야 그러면 뭐 그냥 주사위에서 재료를 챙기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꼭 멤버 중에 그런 친구 꼭 있어. 나는 재료 못 만들어도 돼. 나는 하면서 불 지르면은 어쩔 수 없이 나는 또 선풍기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5개 중에 뭐 3개는 뭐 2개는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다 보니 빌드업을 잘해야 되는 게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젓가락도 하나씩 주어져서 원할 때 내가 상대편 재료를 뺏어올 수도 있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재미난 파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인터랙션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조금 마음 안 상하는 그런 멤버들하고 같이 하면 재밌는 게임일 것 같아요. 자, 이상 열라면 보드게임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볼게요. 다음 게임 두둥. 다음은 캡틴 플립입니다. 요거 저희 그 보드게이머즈 이번 7월 웹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게 지금 SDJ, 그러니까 독일의 올해의 게임상 패밀리 부분 3개의 후보 중에 1개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행복한 바보에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페이지는 열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행복한 바보에서 선출시인데 아마 수량이 그렇게 많이 완전히 출시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페이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 콘 행사 전에 부랴부랴 도착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게임입니다. 자, 우선은 굉장히 쉬운 게임이에요. 리플레이성도 엄청난 게임입니다. 우선 이 주머니에서 토큰을 가져와서 토큰을 배치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배 보드를 나눠 갔는데 이 배에 세로로 이렇게 토큰을 쌓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열 중에 4개의 열이 누군가가 꽉 차면은 이제 게임이 끝나는 그런 게임인데, 토큰은 밑에서부터 무조건 위로 쌓아 나가야 되고, 토큰은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선장이 있고 뭐 지도 제작자가 있고 이런 목수가 있고 있는데, 이게 승점이에요. 돈. 그래서 얘는 대포를 놓으면 5점을 먹는다. 굉장히 좋죠? 그런데 회색은 게임 끝났을 때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얘가 배치된 가로나 세로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목수가 있죠? 이거나 이쪽 열에 아까 대포가 없으면 3점을 준다는 거예요. 끝났을 때 X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포가 포병이 없으면 3점을 준다. 그러니까 얘를 배치를 하면은 그럼 이쪽이나 이쪽 열에는 포병을 안 놔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포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서.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옆에다가 놓고 뭐 올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포병은 점수가 많은 만큼 포병이 3개가 되면은 게임에서 집니다. 그냥 져요. 죽어요. 꼴등입니다. 점수가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포병이 2개까지만 나오면 좋지만 3번째가 나오면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되는 게임인데, 문제는 운이다 보니까 내가 뽑았어. 그런데 포병 3개를 뽑았어. 그럼 어떡해? 그런데 이 게임이 뭐예요? 캡틴 플랍. 뒤집어줘. 선장. 뭐 캡틴 뒤집어라. 캡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토큰이 양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뽑았을 때 뒷면을 보면 안 돼요. 처음 뽑았을 때 그대로 처음 뽑은 면으로 보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때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뒤집으면 다시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골라서 앞뒷면 중에 원하는 걸 놓는 게 아니고 처음 뽑은 면으로 놓을 거냐, 아니면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한번 뒤집는 선택권을 주지만 한 번 뒤집으면 무조건 이 면으로 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병을 2개 놓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제 포병이 나오면 무조건 뒤집어야 되고, 아니면은 포병이 뒤집으면 포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못 뒤집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이게 게임 끝났을 때 효과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보면은 요 원숭이가 있습니다. 원숭이는 1점 주지만 놓는 즉시 놓았던 걸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게임이 처음에는 뭐야 나 이제 졌네? 이렇게 되면 나 죽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이런 원숭이 때문에 이거 뒤집으면 되잖아 라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기억력도 있는 겁니다. 잠깐만, 이 팀명이 뭐였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숭이를 이용해서 뒤집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맨 꼭대기, 그러니까 얘 위에 아무것도 말이 없으면 4점 끝났을 때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청소원은 갑판 열이 5가지 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열마다 됐을 때마다 게임 끝났을 때 최종 25점까지. 그리고 지도 제작자는 이 지도가 뭐냐면 지도 토큰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만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턴이 끝났을 때 1점씩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돌아요. 지도 제작자가 뺏기는 건데, 지도 제작자가 있으면 1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좀 약하거든요 실은. 그런데 선장은 지도 제작자가 있으면은 지도 제작자만큼 점수를 곱해서 주는 또 캡틴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토큰들의 점수로 할 때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리플레이성도 좋고. 그래서 어떤 테크로 내가 점수를 먹을 건지 고민하는 맛이 있는 캡틴 플립입니다. 20분 안에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멤버들끼리 3명, 뭐 4명 이렇게 갔으면 그냥 편하게 빨리 즐기실 수 있으니까 한번 게임을 체험해보시고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캡틴 플립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뚜동. 다음은 로미라미입니다. 역시 행복한 바오바에서 출시된 게임이고요.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공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로미라미 이렇게 페이지가 있는데, 이 가격도 역시 페이지에 소개된 판매가지 이제 콘 행사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러미 게임 아시나요? 여러분 훌라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 분들 아마 아실 텐데, 훌라에서 뭐 좀 모른다 하면은 쉽게 루미큐브 비슷한 게임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이냐 보면은 점수를 많이 먹어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게임 세팅을 이렇게 되면 트로피 토큰이 있고, 요거는 게임 끝났을 때
이제 미션 같은 거, 누가 다이아몬드 카드가 많으면 점수를 가져가는 그런 미션 카드고, 그다음에 목표 카드는 내 턴이 끝났을 때 이 미션을 목표를 달성하면 가져갈 수 있는 목표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트로피는 게임 끝났을 때, 목표는 내 턴이 끝났을 때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게임을 진행하는데 이 숫자 카드 6장을 깔아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턴에 카드를 가져올 수 있는데, 카드를 가져오는 방법이 숫자가 같거나 혹은 여기 그려진 그림이 같거나,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44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이아몬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가져오는데, 그럼 내 손패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손패를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조합을 보면은 아까 말한 이 목표 카드 중에 하나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4페어, 4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아무거나 페어, 그러니까 요거는 페어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4가 들어간 페어고 그 다음에 그냥 페어 2장, 그러니까 총 카드 4장을 내면 이 카드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면 여기 본 점수가 있어요. 1점짜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밑에 그려진 이 카트가 뭐냐면, 그럼 이 4페어와 페어 카드 중에 하트 그림이 있으면은 그것을 여기다가 밑에 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너스 점수예요. 또 그러니까 이왕이면 페어를 만들더라도 하트로 페어를 만들면 4점을 더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야, 이거 3장 스트레이트라는 뜻이죠. 여기 화살표가 돼 있죠. 편하게 돼 있어요, 아이콘이. 그래서 3장 스트레이트나 5페어를 만들고, 그럼 9점짜리고 그 중에 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추가점을 더 준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족보 게임이긴 하지만 이게 페어냐 스트레이트냐를 아이콘으로 심플하게 잘 놨기 때문에 이것만 잘 보시면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4페어 페어, 그 다음에 하트가 있으면은 뒤에 놓고 요거가 보너스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게임 끝났을 때 이제 트로피, 게임 끝났을 때 하트가 가장 많이 있는 사람은 요걸 먹거든요. 그래서 먹고, 목표 카드 점수 먹고, 무늬 아까 밑에다 넣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쪼커 토큰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정말 원할 때 게임 중에 한 번 원하는 카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썼으면 1점으로 추가해서 점수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최근에 저희가 소개했던 오딘도 그렇고, 이런 페어를 가지고 족보 만드는 그런 러미류, 그러니까 러미가 굉장히 쉬운 게임인데 중독성도 있고 리플레이성이 좋은 그런 메커니즘을 가진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변주를 준 게임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미라미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다음은 티켓 투 라이드 8입니다. 티투라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티투라 8이도 역시 코보게에서 출시된 게임이니만큼 그 페이지가 없고, 그래서 기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티켓 투 라이드를 우선 아실 거예요. 워낙 이거는 뭐랄까 대중적인 게임이다 보니까 뭐 할리갈리 이런 류랑 또 다르게 스플렌더만큼이나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라 생각해요. 8위는 T2라에서 좀 더 간소화된 버전, 그러니까 플레이 타임을 좀 줄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맵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파리라는 도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들었을 때 파리 굉장히 대도시 같은 느낌이나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인구 밀도가 높죠. 그래서 오밀조밀하게 볼 것이 많은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티켓 투 라이드가 원래 기차로 선로를 잇는 게임의 테마잖아요. 근데 요거는 파리는 여기 보시면 자동차도 있고 뭐 트램도 있고 자전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 같은 경우는 이제 항배, 페리 같은 그런 배도 있고 해서 이 여러 가지의 탈 것들을 가지고 티켓 투 라이드 룰대로 게임을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많이 놓으면은 뭐 점수를 많이 먹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미션도 있죠. 미션 카드도 여기서 여기까지 달성되면 점수 먹고, 그다음 미션 카드가 뭐 이렇게 리스크가 있죠. 또 달성을 하면은 물론 점수지만, 미션 카드를 갖고 있는데 내가 달성을 못하면 또 이만큼 벌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미션을 계속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다. 왜냐면 이게 보드판이 작다 보니까 T2R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잘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션 카드를 많이 챙길 수도 있지만 좀 그렇게 또 쉽진 않다. 왜냐면 공간이 협소해요, 이게 파리가. 이 게임의 재밌는 또 포인트 하나가 파리다 보니까 카드 중에 보면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 흰색, 빨간색이 있잖아요. 요거를 모으면, 그러니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가 되면은 세트당 점수를 또 줍니다. 왜냐? 파리잖아요. 프랑스 3색, 파란색, 흰색, 빨간색이 있잖아요. 프랑스 국기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을 모으면은 또 셋 콜렉션 점수를 주는 요소가 추가됐어요. 이런 것들에 탈 것을 이용하는데 자전거도 있고 배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다. 그래서 요걸 모으면 셋콜이 있다는 점이 이제 티켓 투 라이드 파리에서 달라진 점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플레이 타임이 여기도 보지만 10분, 15분 내로, 정말 20분 내로 간결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 워낙 작은 구성이다 보니까 뭐 4명이서 즐겨도, 원래 티투라 자체도 3인 베스트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4명까지 즐겨도 부담 없는 그런 사이즈로 구성이 됐어요. 처음 하신다면 뭐 이걸로 편하게 즐기셔도 좋고, 아니면 티투라를 이미 많이 즐겨보셨을 거니까 지금 시간이 좀 없는데
타이트한데 좀 티투랄 꺼내기 좀 부담스럽고 그러면 이제 요거 가볍게 즐겨서 휴대성도 좋으니까 놀러 갈 때 챙기셔서 즐기셔도 좋을 것 같은 게임입니다. 자, 이상 티투라 8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노르스 로만틱입니다. 아, 요것도 드디어 출시가 됐네요. 캡틴 플립이 지금 SDJ 후보였다면 도르프 로만틱은 작년 SDJ를 수상한 게임입니다. 이거 그래서 코리아 보드 게임에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역시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긱 사이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노르프 로만틱인데요. 퍼즐 게임입니다. 우선 타일로켓 퍼즐 게임이고 그 고전 게임 중에서 카르카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다면 협력 게임이라는 거. 그리고 협력 플러스 약간 레거시 요소도 있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펀칭 구성물이에요. 펀칭 타일이 있고 요게 이제 레거시 모드가 있는. 그래서 게임을 클리어할 때마다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나가거든요. 내가 보드를 원하는 거로 이렇게 분기점도 있어. 이렇게 먹다가 1번 패키지 여세요. 그럼 1번 열고 그 다음에 체크 가면 2번 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게임이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임무 타일입니다. 임무 타일이 있고 그냥 내가 놓는 행동 타일들이 있어요. 임무 타일은 뭐냐면 뒤집으면 이렇게 토큰을 놓을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어요. 이건 지금 철로를 놔야 되는데 이게 숫자가 랜덤입니다. 대신 여기서는 철로 타일을 만약 뽑았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놔야 되거든요. 설로 토큰을 뒤집어서 놓는데 5가 나온 거죠. 그럼 뭐냐? 설로 칸이 5개가 연결이 되면 요 미션을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미션을 달성하면 뭐가 되냐면 이게 점수예요. 미션 점수. 그리고 임무 타일은 여기 보시다시피 하나, 둘, 3개 있잖아요. 그래서 임무는 3개까지 주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체크를 했다. 그러면은 새로운 임무 타일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임무 타일이 어떤 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또 5개 중에 토큰은 숫자를 놓고 배치를 놓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 타일들은 임무 토큰을 놓는 칸이 없이 이렇게 빈 칸으로 돼 있어요. 그냥. 대신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붙여서 놓는데 이 임무를 맞춰야 되는 요소의 게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건 지금 들판이 4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2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 2개. 그럼 여기다가 하나, 2개를 더 붙여야 이 임무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임무 타일 중에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여러 개, 숲도 여러 개가 생겨, 집도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들판도 여러 개가 놓을 수 있지만 선로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끊기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이쪽은 지금 계속 선로를 놔야 돼요. 물론 이렇게는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또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선로가. 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강을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지만 여기가 강이 끊기면 안 된다. 이런 요소가 약간은 퍼즐의 재미를 더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끝났을 때 그리고 선로랑 강 같은 경우는 가장 길게 이어진 것만큼 보너스 점수를 주기 때문에 요것도 생각을 해서 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션들을 해서 이 행동 타일이 다 떨어지면 게임이 끝나고 행동 타일이 다 떨어졌을 때 우리가 획득한 이 임무 타일 점수랑 아까 긴 것들 그럼 추가 점들 보너스를 체크해서 점수를 기록해 나가기도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력 게임인데 솔플로도 재밌고 PC 버전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 보드게임으로 출시된 그런 또 재미난 양상의 게임인데 퍼즐 요소 좋아하시는 분들 혼자서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상을 받은 만큼 검증된 게임이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르프 로만틱. 그리고 레거시류가 있어서 팩 열면 어떤 타일들이 또 나올지 어떤 구성물들이 나올지 이거는 이제 스포 금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체험해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르프 로만틱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파로웨이입니다. 파로웨이. 자, 파로웨이 요거 이제 보드엠에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 가격은 미정으로 출시가 됐고요. 보시면은 요것도 굉장히 심플한 게임인데 후반에 소개됐다고 이거 좀 난이도가 어렵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봤자 1.8. 여러분 쉽게 그냥 할 수 있어. 그냥 할 수 있어. 단 고민거리가 이 카드 게임 못지않다. 이 요소입니다. 내 손에 있는 카드 중에 이제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진행하는데 8개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끝나요. 이거는 모두 다. 그러니까 나도 8개, 상대편도 8개, 8개인데 카드를 쭉 내려놓으면 끝납니다. 쭉 내려놓으면 끝나요. 근데 어떤 게 어렵냐? 게임 끝날 때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거꾸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 이게 점수예요. 지금 여기는 보면 잘못 났네 이 친구. 이거 9점을 먹죠. 이거 먹는데 어떻게 해서 먹느냐? 이 아이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아이콘이 이 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역순으로 한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놓고 요거 놓고 할 때는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점수는 거꾸로 계산하니까 시간을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먹었어. 근데 없어. 대신 이제 아이콘들이 이게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는 보면은 또 요거당 2점을 줘. 이 흰색 원당 이것도 빨간 흰색 있고 노란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밤낮이라는 테마가 있어요. 여행을 떠나는 그런 테마다 보니까 이렇게 밤 테마, 밤 카드당 2점을 주는데 그러려면 파란색 하나가 있어야 돼. 하나가 있네요. 그럼 이건 점수를 먹는 거지. 근데 점수 계산도 전체 계산이 아니고 여기 거, 뒤 거를 계산하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점수가 초반에 배치를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를. 왜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점수 많이 주는 것을 처음에 배치를 해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이 게임의 또 재미난 점 숫자가 있잖아요. 이 숫자가 오름차순으로 되면은 성소 카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보너스 점수예요. 또
그러니까 숫자가 오름차순으로 가면은 성소 카드를 얻을 수 있고, 근데 숫자가 보시다시피 숫자가 높으면 점수가 높고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숫자가 낮은 만큼 재료를 2개를 주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재료만 주고 점수가 없는데. 하지만 성소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숫자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역밸런스. 거꾸로는 재료를 쭉 위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쪽은 점수를 아예 먹을 수 있게끔 놓을 거냐. 왜냐면 놓는 방식은 이렇게 흐름으로 놔야 되거든요. 저 카드를 놓는 방식은. 그러니까 카드를 놓으면서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점수 먹을 걸 놓으면서 반대로 후반은 재료를 또 놔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 숫자가 점점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난 성수를 하나도 못 먹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싶지만 한 번 해보면 화가 나요. 한 번 해보면 다음번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해봐도 하면 할수록 똑같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재미가 있는 그 게임이에요. 그래서 파로웨이 보드게임 부스에서 출시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체험도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도 한번 해보시고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작년 SN에서 뭐 페어플레이 차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게임 현장에서 이제 즐겨보고 사람들이 이거 재밌다 하는 투표, 인기 설문 투표 같은 거에서 1등을 차지한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은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게임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라타입니다. 라따 알았다. 자, 라타도 코브에서 출시되는 게임이고요. 작년에 그 뭐였죠? 요 디자이너 얘네 롤라 코스타인 롤라 팀들이 만들었던 어딨어요? 이거 카페 에스프레소 카페 그 차기작입니다. 이게 패키지가 이어져요. 그 시리즈물로 이어질 거라고 카페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했을 때 말했던 것 같은데 2탄이 나왔어요. 라타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네. 사이즈가 딱 맞아요. 보시면 요것도 카드의 순서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아까 그 파로웨이도 그랬잖아요. 카드 순서를 잘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자 우선 첫 번째로 통조림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통조림을 만드는 캔 통조림이 게임인데 점수를 많이 먹어야 되는 게임이고요. 이게 행동 토큰이에요. 행동 토큰을 구에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이 가림막을 놓고 이렇게 가리고 비딩을 먼저 해요. 우선 내가 행동 토큰을 몇 개를 사용해서 이번 비딩을 할 건지를 정하는데 그만큼 액션을 많이 쓴 만큼 다음번에 할 액션들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비딩을 적게 건 만큼 다음번에 할 액션은 많아지지만 순서가 차순위가 돼요. 그러니까 순서 토큰이 정해지는데 순서가 첫 번째로 왜 중요하냐면 처음 그 설비 카드라는 것을 놓을 때 설비 카드가 어떤 거는 2장을 놓고 어떤 건 1장을 놔요.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이게 설비 카드예요. 여기다가 놓는 게.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5장까지 이렇게 놓을 수 있거든요. 이 설비 카드 놓을 때 가져갈 때 아까 순서, 그러니까 행동력을 비딩을 많이 한 사람이 먼저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가요. 그리고 놓을 때는 뭐 순서대로 배치하진 않아도 돼요. 원하는 대로 뭐 아무데나 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한 번 놓은 설비 카드는 제거가 안 돼요. 위치 이동도 안 됩니다. 덮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덮었으면 아깝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공짜로 넣을 수 있지만 여기는 지금 코인 하나 찍고 있죠. 이렇게 찍고 있죠. 그래서 1원 내야 되고 여기는 2원 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설비를 지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놓고 그러면 행동으로는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통조림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설비를 만들었으면 통조림을 만드는데 정어리 하나 있죠. 정어리는 여기 보시면 하나는 그냥 은색이 나와요. 그냥 은색 하나 나옵니다. 큐브를 놔요.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거 내가 놓고 오른쪽에 있는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설비가 되게 좋은 거죠. 얘랑 보면은 지금 정어리는 얘랑 토마토가 있으면 토마토 정어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얘랑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빨간색 토큰을 여기다가 놓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다고 이걸 사용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토큰을 놓는 거지 얘까지 토큰을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토큰 놨으니까 토큰을 한 번 놓은 건 사용할 수 없어요. 넣고 그럼 이제 이러고 됐어. 그럼 얘를 그림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이것도 그림이 위아래가 있어요. 얘도 뭐 정어리 이용해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여기다도 빨간색 토큰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정어리 자체로는 왜냐면 여기는 토큰 났고 여기도 토큰이 났으니까 그럼 이 정어리는 회색이니까 그냥 회색 토큰을 놓습니다. 그럼 올리브는 여기 보면 올리브랑 고등어가 있어요. 올리브는 좀 럭셔리한 거죠. 올리브는 고등어를 넣는데 옆에 고등어가 있네요. 그럼 여기다는 노란색 토큰을 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등어 혼자 남잖아요. 고등어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 토큰을 놓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토큰들을 놓는 행동 자체가 요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딩을 좋은 설비를 가져와야지 하고 너무 뭐 출혈이 있는 비딩을 해버리면은 토큰을 놓게끔 이 설비를 잘 순서를 놨어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놓은 큐브를 뭐 하느냐? 이제 배달을 가야 돼요. 배달을.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다가 토큰을 놓는데 배달 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놓으면 됩니다. 갖고 있는 걸 놓고 여기는 돈을 받아가요. 돈을 받아가게 되고 내가 마지막에 만약 막타를 치게 되면 이 카드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카드를.
막타 알침. 이거 눈치 싸움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타 가져가면 좋은 게 뭐냐면 게임 끝났을 때 이 플래그 점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플래그당 1점을 주고 이렇게 셋을 모으면 1점을 더 줘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같은 셋으로 모으는 게 좋고, 그럼 이렇게 돈을 벌면 뭐하냐? 돈으로는 아까 말했지만 이 설비를 여기다가 설비 카드를 놓을 때도 돈을 내고, 중요한 게 설비 카드 위에 또 설비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를 쓸 때도 쓰고 승점을 먹을 때도 필요해요. 돈을 내면은 이 점수 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점수 카드가 이제 조건별 점수를 먹는 거죠. 총 6라운드를 하는데 6라운드 끝나고 점수를 먹는 건데, 이 눈은 뭐냐면 내 설비에 토마토 그림당 4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있으니까 이건 4점이 되는데, 그러면 끝나기 전에 이런 곳 위에다가 토마토를 좀 놔둬야 되겠죠. 그럼 점수를 먹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돈 먹는다고 했는데 이 숫자가 있잖아요. 요거 켄타기가 이게 행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놓으려면은 3행동이 필요한 거죠. 큐브 하나 놓으려면. 대신 국기가 2개가 있죠. 하지만 돈은 1원밖에 없고 안 주고. 그러니까 돈을 먹을 거면은 아무래도 뭐 이런 걸 놓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대신 이 일자리 행동력 하나로 놓는 곳, 배달되는 곳이 좀 빨리 소진이 돼요. 빨리 좀 떨어지는 눈치 요소도 있고, 그래서 행동력으로 비딩을 하고 설비 가져오고 순서에 맞게끔 해서 캔 통조림 만들고, 이걸 또 상품을 받아서 돈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돈으로 점수 카드를 먹고, 점수 카드에 맞는 조건에 맞게끔 또 설비라든지 이런 거 세팅을 하고, 이런 순서 계속 6라운드인데, 카페 엑스프레소가 이렇게 카드를 펼쳐서 고민하는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좀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느낌보다는 그 주어진 순서만 고민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좀 더 깔끔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카페 엑스프레스는 2일 1인, 그러니까 1, 2인이 혼자 솔플로도 고민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1, 2인이 좀 더 베스트 느낌이었다면, 이건 라타는 여기도 써있듯이 여러 명이서 좀 더, 왜냐면 비딩이 있는 것 자체가, 경매가 있는 것 자체가 1, 2인보다는 다인풀이 좀 더 최적화된 게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상 라타 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묵직한 거 2개 남았네요. 그래봤자 묵직하다는 게 보통이고요. 이제 가격적으로 요렇게 두둥 묵직하다는 겁니다. 자, 아이작의 번제, 4개의 영혼입니다. 아이작의 번제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 많았을 텐데요. 난이도는 보통 이게 박스가 크다고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쉬운 난이도예요. 쉬운 난이도. 요거죠. 원래는 이 울티메이트 컬렉터즈 에디션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열면은 이 구성품들이 다 들어있는데, 게임은 카드로 진행되는 게임이에요. 보드가 없이 그냥 카드로만 즐기는 게임이다 보니까 심플하게 즐길 수 있고, 여러 명이서 어떻게 보면 먼치킨류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이용해서 막 돈도 모으고 장비를 막 갖춰가지고 점점 강하게 해서 몬스터랑 싸워가지고 주사위를 던져서 몬스터 체력을 깎으면 몬스터 카드에 영혼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영혼을 4개, 주제가 있잖아요. 여기 포어 소울 해서 영혼 4개를 먼저 보아야 되는 레이싱적인 느낌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캐릭터는 각자 이렇게 랜덤으로 하나씩 나눠가져요. 랜덤으로 나눠갖고, 그 다음에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고유 종속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카드가 갖고 세팅을 해요. 그러면은 할 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그 소모품 카드 같은 것을 나눠갔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들을 나눠가지고 이것들로 수행해 나가는데, 내가 원하는 액션이 이렇게 꺾어서 액션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걸 꺾으면은 기능들이 발동되는데, 여기 이제 보물 카드 2장을 펼치고 그 몬스터 카드도 2장을 펼칩니다. 이게 항상 2장이 고정이에요. 2장씩 고정이 되고, 돈이 10원이 되면 보물을 살 수도 있고, 돈을 10원 모으면 좋은 게 보물 카드 놓는 제한이 없어요. 보물을 계속 늘어나가면은 거기에 효과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물을 늘려나가서 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결국 목적은 얘네들 잡으면 옆에 영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카드에. 그래서 얘를 잡으면은 그 갖고 있는 몬스터가 주는 보상도 물론 있지만, 영혼을 주면은 4개를 또 모아야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몬스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좀 난이도가 약하겠죠? 그래서 걔네들 잡아가지고 먼저 모아야 되는 게임이고, 그리고 이제 이건 기본이고, 확장에서는 추가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구피 아니에요? 추가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드게임 보면은 미션처럼 어떤 미션이 달성이 되면은 이 영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 있죠. 그래서 그냥 몬스터만 잡는 게 아니고 어떤 미션까지 달성을 해서 요걸 갔는데, 이거는 게임 초반에 3장만 펼치기 때문에 그 3장을 보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가는데, 이게 선착순 요소다 보니까 누군가 가져가면 이제 못 먹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가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이제 뭐 게임이 재밌는 게 내 턴 끝나고 얘가 하고, 얘가 끝나면 얘가 하고,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수럼 순서가 그렇게 가기도 하지만, 행동을 할 때마다 여기다가 카드를 내는데, 스택을 쌓는데, 놓고 했을 때 카드 사용 발동이 맨 마지막에 놓은 사람부터 발동이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액션을 수행했어? 그러면은 내가 카드를 냈잖아요. 그럼 우선권이라는 게 넘어갑니다. 이 우선권이 뭐냐면, 내 턴이 다 하고 나서 발동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카드를 냈어. 근데 이게 발동이 아직 안 되고, 얘한테 우선권이 넘어가서 얘가 카드를 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도 낼래. 그럼 또 우선권이 넘어가요. 니네가 그거 냈어? 그럼 나도 이거 낼래. 이런 식으로 막 가요. 그럼 저도 보고, 얘네 봐라? 그럼 나도 낼래. 하는데, 그 카드가 내가 공격을 하려고 냈는데, 누가 막 캔슬을 시키기도 하고, 갑자기 막 누가 뭐 보상을 먹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엉켜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얘를 몬스터 하나 잡고 싶을 뿐인데, 애들이 갑자기 나를 때리기도
왜냐면 내 체력이 2개밖에 없어서. 그러면 죽으면은 페널티가 뭐냐면은 게임에서 완전히 빠지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갖고 있던 아이템 중에 하나를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원을 내고 먹었던 건데 이걸 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다 비활성화로 카드를 꺾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내 턴이 돌아오면 다시 활성화가 되긴 하지만 다른 사람 턴에 내가 써서 견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조금 리스크가 있긴 있어요. 막 그렇게 치명적이다까지는 아니지만 좀 짜증난다, 한 턴 버린다 정도의 느낌이 있어서, 좀 이왕이면은 공격하려고 하면 이제 막 협잡이 되는 게임이에요. 공격하려고 하면은 야 하지마, 친구야 하지 마라, 내가 돈 줄게, 막 이런 식으로 맞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딜이 좀 약한데 좀 도와줘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협잡이 재밌는 느낌이다 보니까 3, 4인 정도 하면 오히려 좀 재밌어요. 왜냐면은 팀전으로 먹고 할 수 있는 느낌이 좋거든요. 야 쟤네 좀 나쁘다, 서로 우리가 저 친구 막아야 된다. 왜냐면 이게 레이싱 요소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영혼 3개를 모았잖아요. 그러면 완전 다구리 들어갑니다. 야 저 친구 잡아야 돼, 뭐만 하면 견제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게임이 빨리 끝나면은 빨리 끝나기도 하는데 견제가 잘 들어가면은 서로 막 밸런스가 좀 맞춰집니다. 결국은 이 주사위를 던져서 몬스터에게 공격을 넣는 방식이거든요. 주사위가 3 이상 나와야 피가 하나 다는 건데 3 이상을 4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사위가 던져도 못 나왔다, 그럼 이 공격력만큼 내가 체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만 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서 하고 협잡이 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주사위라서 운빨 좀 있네, 운이 없는 건 아니겠죠. 운빨 만게임이네라고 하기보단 협잡의 느낌이 좀 더 강한 느낌이 있다, 다인풀로 간다면. 물론 1, 2인풀, 솔풀도 되거든요. 솔풀 모드가 있어서 솔풀로도 되는데 3, 4인 정도 즐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이작의 번제 패키지가 지금까지 나온 모든 확장이 다 들어간 구성으로 한글판으로 출시가 된 만큼 여러분들이 아이작 좋아하셨던 분들, 근데 그건 이제 슈팅 컨트롤 피지컬 게임이잖아요. 근데 피지컬하고 다르게 이거는 또 요 게임 이 게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카드가 600장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카드가 많기 때문에 카드도 다 못 보고 끝납니다. 게임이 할 때마다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점도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 아이작의 번제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카드로 막 깔깔깔깔 대면서 공격하고 막 하는 느낌 좋아한다면은 이거 진짜 추천해봅니다. 아이작의 번제도 아스모디 코리아 부스에서 체험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스모디 코리아 한번 부스 가셔서 여러분들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아이작의 번제 4개의 영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게임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는 콘 시즌에 나와서 소개를 드립니다. 콘 행사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에요. 바로 빠밤, 썬더로드 벤데타. 지금 선주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이 시즌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같이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현재 히트게임즈 페이지에서 선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일 남았지만 이게 이제 판매 기간과 구매 수량에 따라서 이제 스트레치 골이 열리는 그런 펀딩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행사가. 저희 이제 우주TV에서 맛 좀 보게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의 게임일지는 그 영상 보시면은 대충 감을 잡으실 수는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이제 인기가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조만간 즐겨보게로도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4인 즐겨보게로 이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를 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구나 정말 더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구매 가이드다 보니까 간략하게 정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레이싱 게임인데 레이싱이 그냥 데드 레이싱 게임이에요. 그냥 뭐 빨리 꼬린 지점에 들어간다기보다는 그 상대편의 차량을 공격해서 폭파시키는 것도 가능해서 상대의 차량을 다 전멸시키고 나만 남으면 승리하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 대만 주면은 차가 터지면은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3대를 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스트레치 골들의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다 무료로 바뀌었네요. 슬리브랑 주사위는 다이스까지. 대박인데요? 그럼 위에만 이제 이것만 있는 거군요. 자, 게임 진행은 이렇게 아까 차가 3대를 주어져요. 소중대가 있습니다. 스몰, 미디움, 라지라고 해서 3대를 운용하게 돼요. 3대를 운용할 때 주사위를 던져서 이 눈끝만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5를 놨다 그러면 5칸을 가면 됩니다. 이렇게 5를 놨어요. 그럼 5칸을 달리면 돼요. 그리고 도로 주사위가 있어서 뭐 도로에서 액션을 수행하면은 그 보너스로 더 간다, 뭐 그런 소소한 요소들도 있고, 그리고 차가 뒤로 못 가요.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만 가야 되고, 그러면 3대를 운용하다 보니까 4명이서 하다 보면 총 12대의 차량이 도로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길막이 가능합니다. 뭐냐, 이게 차를 지나가서 갈 수 없어요. 앞으로 충돌이라는 게 생깁니다. 데드레이싱이다 보니까 이렇게 차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충돌 주사위라는 것을 이렇게 2개를 던져서, 자, 이거 보면 밑에 차냐 위 차냐를 결정하는 주사위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밀어내느냐의 주사위가 있어요. 위치 주사위가. 그래서 이 2개를 던져서 밑에 차가 앞으로 간다, 밑에가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그걸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갔는데 또 충돌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연쇄로 계속, 그러니까 모든 충돌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충돌이 됐을 때 대중소가 있었잖아요. 내가 큰 차야. 그러면 큰 차는 한 번 더 리롤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던졌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나 앞으로 가기 싫은데, 그러면 다시 던져라는 게 이 큰 차
차 과학 권한이 있고, 근데 던졌는데 이때는 무조건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리롤이 된다. 근데 던졌는데 더 잘못된 곳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선택권이 주어진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있고, 그럼 작은 차가 너무 불리하잖아요. 작은 차는 충돌하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네요. 뭐 밀려날 수밖에 없네요. 약간 페널티가 있네요라고 하지만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작은 차가 뭐가 좋냐면 이동을 하고 난 뒤에 총을 쏠 수 있어요. 총. 차들이 총을 달고 있어. 간 지역에 보면 이렇게 아크 방향으로 앞에 전방 이렇게 이 방향에다가 총을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멈췄을 때 이 지역에다가 총을 쏘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맞아야 되는데, 주사위의 롤이 요것도 대중소가 나뉘어 있어요. M 나왔으니까 맞은 거죠. M. 그럼 폭격이 되면 뭐냐면은 피해 토큰을 받는데, 피해 토큰을 받을 때 어떤 건지 랜덤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뒷면에 있는 피해 토큰 중 하나를 가져와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이건 이제 미끄러지는 거죠, 스키드. 그래서 미끄러지면 또 충돌이 난 거죠. 방금 미끄러지면서 또 충돌이 난 거야, 여기서. 그리고 요 토큰을 이 미들 사이즈 밑에다가 놓는데, 이게 지금 두 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쌓이면 이 차가 폭파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완전히 게임을 운용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작동 불가가 돼요. 뒤집어 놨다가 수리를 해야만 둘 중에 하나를 빼고 다시 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총격전이 있는데, 근데 이 총격 주사위가 재미난 게 라지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소형은 작잖아요. 차가 작기 때문에 총알을 잘 안 맞는다.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소 차량의 그 운행 방법, 운용 방법이 조금 다르다? 요게도 재미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차가 가는데 이 지형 중에 요런 빨간색 지형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여기를 지나가긴 펼치게 되거든요. 지나가게 되면 무조건. 근데 펼칠 때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뭐 갑자기 터지는 요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이런 보드 지형 자체에서 터지는 효과들이 있는데, 아까처럼 충돌을 해서 밀어나게 되면 그 지역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차량은 터지게 됩니다. 아까 피해 토큰 2개랑 받을 때와 다르게 이 차량 완전히 게임에서 운영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3개가 다 터지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한 명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서야 여기에 꼬린 지점이 생기게 돼요. 그때 꼬린 지점이 생겨요. 근데 한 명이 뭐 탈락이 없는 동안은 계속 레이싱을 진행하면서 보드가 3개를 놓고 진행하는데, 누군가가 앞에 끝에가 되면은 맨 뒤쪽에 보드가 사라지고 다시 앞면 보드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3개의 보드가 계속 릴레이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 누군가가 한 명이 아웃되면 그 순간 그 꼬린 점이 생긴다가 3인 이상 기준으로 게임 종료 조건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헬기가 있어요. 헬기. 여기 보면은 아까 게임판에 이거 놓는 거 말고 여기도 주사위를 보너스로 놓는 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에어크래프트라고 헬기를 놓게 되면은 헬기도 놓으면서 이렇게 전방에다가 공격을 할 수 있고, 헬기가 재미난 게 헬기 칸 밑에다가 차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 헬기 밑으로 차가 들어가도 바로 터집니다. 근데 내 차도 터져요. 내 헬기라고 봐주고 있는 거죠. 헬기가 피할 식별이 안 돼. 그냥 터져. 그리고 이제 니트로라는 요소가 있어서 부스터 타는 걸 좀 더 간다거나, 드리프트가 있어서 아까 차가 이제 통과를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드리프트에다가 놓는다고 하면 그때서 한해서는, 드리프트에 놓은 것에 한해서는 차가 이렇게 앞으로 피해서 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페어. 여기 리페어. 수리를 놓을 수 있는데 이게 주사위 눈금이 좀 높습니다. 6 정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6을 놔야만 차에 아까 부상 토큰을 제거할 수 있다가 게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본판입니다. 본판이고, 이게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본판 카드들은 똑같은데 확장이 되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와, 이렇게 뭐 도로 조건이 생기고, 뭐 헬기 할 때마다 헬기 조건이 생기고, 미션 조건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게임이 더 다채로워져요. 차가 똑같은 차였잖아요. 근데 비대칭 차량, 이렇게 큰 트럭 차량이 하나, 빅리그라는, 그거 한 대로만 운용합니다. 얘는 터지진 않아요. 얘는. 그래서 부상 토큰을 여기다가 다 넣어가면서 진행하는 거. 혹은 오토바이 났을 때, 오토바이는 자동적으로 드리프트가 패시브예요. 작은 만큼 패시브인데, 다만 얘는 충돌 무조건, 작으니까 충돌 무조건 받고, 토큰 하나 놓으면 운용 불가, 터지면. 그리고 불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불도 나는 요소가 있고, 번지 점프대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진짜 저는 정말 좋은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초퍼 쇼퍼라고 해서 크루 리더 및 업그레이드가 카드가 들어가는데, 아까 그 옆에 게임판이 똑같잖아요. 공통적으로 대칭 게임인데 이 비대칭 요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리더보드들이 비대칭으로 생겨서 나만의 특수 능력들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주사위 놓는 눈금들도 다르고요. 그리고 대중소의 차량을 비대칭으로 나만의 특징을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시작 전에 드래프트 방식을 통해서 나 이거 가져와야지 해서 나만의 3개의 다른 차량과 그 다음에 리더보드까지 추가가 돼서 완전히 게임할 때마다 다른 느낌으로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필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금 본판에는 원래 없었는데, 이번에 히트게임즈가 가져온 맥시멈 크롬에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확장이다. 그래서 썬더로드 벤데타 요거는 진짜 레이싱 게임 맛도 물론 있어요. 뭐 빨리 달리는 것대로 그 느낌도 물론 있고, 근데 빨리 달리면은 저 친구 봐라 하고 그 친구 앞에다가 헬기를 놔서 죽일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차량이 빨리 달리면 그 뒤에다가 헬기를 놔서 총을 쏜다든지 해서
그냥 막 멱살 잡아 끄는 재미가 있어요. 막 진짜 이거는 레이싱 게임이 그렇잖아요. 막 후반 가면은 이거 확정이네, 못 따라잡겠네, 이런 느낌 때문에 좀 후반 가면 진 빠지는 맛이 있는데 이거는 끝까지 멱살을 잡아 끄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로 즐길 수 있는 레이싱 게임이고 인터랙션 정말 살벌하니까 인터랙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만간 올라올 또 즐겨보기의 영상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썬더로드 벤데타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썬더로드 벤데타까지 해서 지금 보드게임 콘에서 출시되는 신작들 게임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것들 외에도 신작들이 엄청 많이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뭐 체크된 게임들만 지금 소개를 한 거라서 조금 아쉬움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 가셔서 직접 보시는 것들도 있고 보드게임 콘 오프라인 현장 끝나면 또 온라인으로도 아마 각 퍼블리셔들마다 판매를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또 맞춰서 저희들이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쉬워하지 마시고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또 매달 한 번씩 나오는 보드게이머즈 웹진이 나오죠. 저희 더보기란에 7월 보드게이머즈 웹진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보드게임 뉴스를 좀 보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해외판이라든지 좀 골드판 더보기 뉴스들은 저희 우주TV 골드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 한해서 열람이 되니까 한 달에 커피 한 잔 좀 후원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가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좋은 매거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시고요. 재미난 보드게임 콘 행사 즐기실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바!